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한피 클래스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제 로컬이라는 주제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도시 공간의 새로운 양상이기도 하고요. 사회문화적 변화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이제 사회가 완전하게 이 로컬로 갈 것이다 라는 건 아니지만 이전에 보기 힘든 새로운 생활 패턴의 양상이 나타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10여 분 남짓 이 로컬 시대, 새로 도래한 로컬 시대의 변화, 흐름, 그 단서, 그리고 우리가 어떤 준비들을 좀 하고 어떤 고민들을 해야 될까 하는 차원에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피 클래스 통해 가지고 몇 차례 코로나 이후의 변화의 흐름, 사회적 변화, 경제적 변화, 문화적 변화, 그러니까 도시 공간에서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하는 이야기들을 좀 나눴습니다. 이제 몇 가지 양상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요, 이른바 이제 온택트 시대입니다, 그죠? 여러분과 저도 플랫폼,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비정기적으로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많은 회의가 줌이라든지 기타 이제 저희 학교는 팀즈, 마이크로소프트의 팀즈 프로그램 쓰는 플랫폼 쓰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이제 그런 플랫폼들을 활용해서 비대면 화상 회의가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메타버스까지 더해지고 있죠. 저도 주로 이제 매주 이 온라인 줌이나 팀즈를 이용한 온라인 회의가 두세 개씩은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전에 학교 일정 때문에 수업 때문에 못 간다라고 하는 수업들, 그 회의들도 이제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면 시간이 드니까요. 시간의 제약도 없고 공간의 제약도 없습니다. 밤 8시, 9시건 또 줌으로 만나서 회의하고요. 또 업무 확인하고 또 진행하고 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의 흐름은 이제 홈택트죠. 이제 모든 것이 집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집을 잘 안 벗어납니다. 이제 주택도 꽤 진화하고 있는데, 어제 이제 물론 저희가 이제 학술적으로 이론적으로 그런 아이디어들을 살펴본 것들은 이미 오래됐습니다만, 어제 이제 아파트에 전단지가 하나 붙어 있는데 다른 아파트 분양 광고예요. 근데 이제 거기 보니까 이미 현관에 들어갈 때 클린룸 같은 것들이 다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크게 홍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집에 들어가고 나올 때 안전하게 방역을 하고 들어가고 나오겠다라는 시설도 이제 집안에 들어가 있고, 알파룸 같은 거 좀 잘 활용하고 있죠. 집에서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 듣고, 그다음 직장인들은, 부모님들은 재택근무하고, 조금 완화가 됐습니다만 한동안 체육시설 전혀 이용하지 못할 때 집에서 매트 깔아놓고 다 운동하고, 그런 일련의 흐름들이 있었죠. 웬만하면 외식도 잘 안 하고 이제, 그죠? 시켜 먹고.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가 이 로컬 텍트입니다. 이제 이 로컬에서 지역 거점에서 이제 만나기 시작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히메시의 정보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제 정보의 관심사는 한정돼 있죠. 과연 오늘 확진자는 얼마나 나왔을까? 확진자가 나온 지역은 어딜까? 확진자가 어디를 거쳐갔지? 여기에 이제 사실은 가장 큰 관심이 있죠.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지방자치단체가 보내는 정보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동네에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확진자는 났는지 안 났는지, 이 어려운 시대에 상점들은 잘 버텨내고 있는지, 문 닫은 집은 어딘지, 오늘 저 집도 문 닫았네, 또 바뀌네. 이런 관심들을 확연히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이른바 이제 로컬 중심의 인식, 로컬 중심의 생활 패턴이 일상화되고 있는데, 최근 나온 데이터들을 한번 살펴보면 코로나 이후에 지난 올해 이제 상반기에 특히 카드 결제 건수만 놓고 보면 자기 카드 소유자의 집 근처 대략 500m면 걸어서 한 10분 내로 다 5분 정도면 다 이동 가능한 거리지 않습니까? 반경 500m 이내의 카드 결제가 8%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업종들은 대체로
동네에 있는 생활업종들이죠. 뭐 정육점이라든지 주류, 그다음 편의점, 슈퍼 같은 업종들입니다. 1km만 벗어나도 한 9% 이상 감소하는 걸로 나오고 있고요. 우리 집에서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한 3km 정도 벗어난다. 대략 뭐 도보로 이동하면 뭐 한 4, 50분 거리, 차량으로 이동하면 한 5분 거리 정도 되겠죠. 그 5분 거리도 이제 잘 안 나가더라는 겁니다. 그 거리는 거의 다 이제 배달이 대체되고 있죠, 그죠? 재미난 경향이에요. 이른바 이제 예전에 슬세권, 슬리퍼 신고 다니는 딱 권역들이 있었는데, 그 권역 중심으로 이제 로컬이 딱 형성되더라는 겁니다. 저희도 한번 돌아보면 저도 학교 오는 거 주로 자동차 타고 뭐 제 차로 오든지 아니면 뭐 특별한 일이 있으면 버스나 뭐 택시를 이용하고는 하는데요. 학교 오는 거 말고는 거의 뭐 교회 왔다가 집에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전부입니다. 요즘에 뭐 새벽에도 제가 교회 나가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뭐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하는 거리 한 뭐 왕복 한 1.5km 정도 전부인 거죠. 사실은 반경으로 치면 7, 800m밖에 안 됩니다. 제 동선이 그렇게밖에 안 돼요. 뭐 더 이상 나갈 일도 없고요. 더 멀어지게 되면 주로 이제 자동차 교통수단의 변화가 생겨나는 거죠. 이게 굉장히 고착화되더라는 겁니다. 이른바 이제 동네 생활 경제가 대두했어요. 민간은 굉장히 빨리 반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아시는 당근마켓, 이미 중고 거래 플랫폼 1위로 올라섰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 나온 기사 보니까 어두운데 야간에서 거래를 하고 스마트폰을 거래를 했는가 봐요. 중고폰을. 근데 뭐 어두우니까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거다 눈으로 확인하고 가져왔는데 보니까는 다 깨져 있더라는 거죠. 액정이. 그래서 이제 판 사람한테 클레임 했더니 뭐 나몰라라. 그 다음에 고발을 하려고 그랬더니 뭐 이 휴대폰 판매한 사람 잠적한 상태고 이런 문제들이 또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활발하게 우리 인근 생활 권역에서 이제 중고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다는 거. 최근에 네이버 카페에서 카페 이웃을 만들었습니다. 그죠? 이웃 서비스를 이제 개설을 했어요. 여기 김에 들어가 보면 자기 글들을 막 올립니다. 여기에 주변에 뭐 이사 왔는데 학원을 좋은 학원 찾고 있어요. 우리 애들 보내야 돼서 추천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올립니다. 뭐 교회도 막 정보를 올리죠. 궁금한 정보들. 이런 플랫폼이 또 전도의 통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동네 딜리버리란 플랫폼이 있습니다. 주변에 GS 리테일에서 했는데요. GS25 저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면 1.5km 반경에서 있는 사람들 중 누구나 자원해서 그걸 배달해주고 수수료를 받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집 저희가 이제 현대 아파트인데 현대 아파트에 있는 누군가가 현대 아파트 앞에 있는 GS24에서 그것도 나가기 싫은 거죠. 어쨌거나. 그래서 아이스크림 한 5개 주문을 했어요. 온라인으로 앱으로 주문했습니다. 근데 저는 마침 교회를 갔다 오다가 지나가는 길이에요. 저는 현대차 가야 되잖아요. 아파트에. 그럼 제가 가서 우리 주문 물품 받아가겠습니다 해서 그 집에 갖다 주고 저는 스스로 받아가는 겁니다. 이런 물론 예전에 있던 플랫폼들이에요. 이런 아이디어들은 트위터나 뭐 트위터리안들 버디버디 같은 플랫폼이 이미 다 했던 프로그램입니다만 이미 지금 다시 도입이 되고 있죠. 네이버의 동네시장 장보기 같은 우리 내동에도 외동시장이죠.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주문할 수 있어요. 3만 이상이면 다 배송해줘요. 이제 이 생활경제권 이 대기업 그다음 대규모 대형 플랫폼들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생활 모습들 이야기들 주민들 간의 소통들이 이제 이런 플랫폼들을 통해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저는 요즘에 관심 있는 게 이제 청년들의 로컬 행입니다. 이제 행안부에서 했던 청년 만들 마을기 사업이 물론 실패도 하고 뭐 또 일부 성공한 사업도 있지만 또 머지않아 그러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실패하고 뭐 이런 시행착오를 여전히 겪고 있는 중입니다만 꽤 재미난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목포에 있는 뭐 괜찮아 마을 같은 그다음에 삼기술학교 달빛 탐사대 같은 2021년 기준으로 이 청년 마을이 12개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 아래 링크 신문기사 들어가 보면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청년들도 도시에서 우리 뭐 좋은 대기업 들어가서 뭐 안정적으로 연봉 받고 혹은 공무원 돼가지고 안정적으로 월급 받고 생활해야지 하는 데서 많이 좀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MZ 세대들. 그래서 뭐 실패해도 좋으니까 로컬로 시골로 들어가서 우리 뭐 재미난 거 보람된 거 한번 해보자.
하는 인식들이 조금 확산되고 있는 추세가 아닌가. 제가 개인적으로 요즘에 좀 들여다보고 있는 꼭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뭘 준비해야 될까? 여기서는 사실은 이 5가지는 저처럼 연구하는 사람이라든지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준비해야 될 내용이에요. 이제 생활권 통합이죠. 압축하고 연계하자. 제가 요즘에 이제 김해시에 제안하는 것도 이런데, 김해시 큰 덩어리가 있으면 요즘에 이제 권역들을 좀 묶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장류, 진영, 여기 뭐 주촌, 그다음에 한림, 뭐 이렇게 있죠. 상동생림, 원도심이 있고 내동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죠 뭐죠? 갑자기 동네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전화동, 뭐 칠산서부동 일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원도심대로 좀 권역을 묶어가 압축시키고, 장유권, 그다음에 뭐 진영, 주총권, 이렇게 권역들을 묶어가지고 자족할 수 있는, 이른바 이 두 번째 꼭지의 자생력 확보할 수 있는 생활권을 딱딱 만들어주자. 그리고 그 권역별로만 잘 연결해주면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동 동선이 길어지게 되면 이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 도시의 스프롤이라고 그러는데 많은 관리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생력을 확보해주고, 가능하면 이 권역별로 사람들이 걸으면서 좀 즐기고 커뮤니케이션하고 소통할 수 있게끔 보행 친화적인 도시를 좀 조성하자. 그리고 이런 생활권 도시에 맞는 스마트 프로그램들 좀 접목시키자. 무엇보다 중요한 게 지역의 전문가. 그래서 우리도 이제 2016년부터 이른바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직종을 인정을 하고 많은 지자체에서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전문가들 좀 양성해서 이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지역의 다양한 문제들을 발굴하고 대안들을 찾아가는, 그리고 지역을 살려내는 이런 일들을 하게끔 좀 만들어주자라고 계속 아이디어를 내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여러분과 내가 해야 될 고민, 뭐 저는 연구자로서 해야 될 고민은 하지만 제가 일상 시민으로서 해야 될 고민일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기회들이 분명하게 올 것 같습니다. 이 로컬 시대에, 지역이 중심되는 로컬 시대에 여러 가지 기회들이 올 것인데, 이 기회들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고민을 계속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어쨌거나 여러분들도 이 로컬 크리에이터가 돼서 우리 지역의 문화들을 발굴하고, 또 교회가 중심이 돼서 또 선교 활동을 어떻게 해나갈 것이고, 선한 영향력을 어떻게 미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어떻게 발굴하고, 그것들을 중앙정부의 정책과 연계해서 어떻게 잘 꾸려나갈지. 그래서 또 다른 문화, 로컬 문화, 일반 이제 크리스찬이 중심되는 로컬 문화를 또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고 또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이 로컬화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모두 그럼 로컬로 갈 것이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여전히 대도시권 중심에서 혁신의 거점, 혁신의 플랫폼들은 조성이 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시대가 이렇게 바뀌더라도 계속해서 누군가는 서울로 가서, 그다음에 여의도로 가서, 강남으로 가서 일을 할 겁니다. 거기에서 차원이 다른 혁신은 거기서 계속 이루어지는 것입니다만, 전혀 다른 차원에서 또 로컬하는 이 투 트랙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한 경향들이 코로나 이후에 훨씬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MZ세대들, 젊은 층들의 인식들, 그들의 문화, 흐름, 이런 것들이 로컬화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은 또 거스릴 수 없이 또 진행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준비를 할 것이며, 여러분들은 지역의, 내외동 지역의 로컬 크리에이터로서, 또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시는 여러분들은 살고 계시는 그 지역의 로컬 크리에이터로 어떤 역할을 하실 것인가, 고민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로컬 크리에이터에 대해서는 뭐 다음 차시에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를 좀 더 살펴볼 텐데요. 숙제라면 숙제고요. 이 영상을 계속 보시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십시오. 네이버나 구글 통해서 로컬 크리에이터 쳐보시면 많은 사례도 나오고, 이게 뭐 하는 업이지? 라는 것도 여러분들 어렴풋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것들을 아시고 나면 뭐 궁금한 것들은 또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제가 그것들을 반영해서 다음 차시에 로컬 크리에이터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상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